두 분의 게스트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이서 한국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일본에서 오셨는데요. 일단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藤光人임문입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프로듀서 가은호です. 프로듀서 가은호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강민아 동영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일본에서 워낙 화제작이었고 또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입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영화를 기대하고 보셨을 텐데요. 어떤 기대가 채워지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일단 일본에서 이 영화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싶으시다는 특별 전원이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川村です。この3年ぐらいの、日本で起きた大きな事件、政治的事件がですね、まだ解決されてないわけです。でこの解決されてない、政権がですね、ひっくり返るような大事件にもかかわらず、マスコミがメディアがですね、これを容認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対して、異常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なおかつこの件はこのことについてはやっぱり世界共通のことであろう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て、このようにですね、韓国で上映されたことに対して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 네, 저는 가와무라 프로듀서입니다. 요 최근 3년 정도요, 일본에서 일어났던 매우 큰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정권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한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스컴, 미디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용인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위기에 한국에서도 이 영화를 상영하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영화가 먼저 개봉을 했고 크게 반향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반응도 궁금하지만 일본 현지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지에서 나왔던 다양한 반응 중에 두 분이 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반응이 궁금하고요. 그 중에도 젊은 층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 젊은 층이 더 이상 정치와 시사에 관심이 없고 좀 신분을 잃지 않는 그 세대를 좀 안타까워하면서 만드신 영화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의 반응이 유독 궁금하셨을 두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현지 반응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そうですね、日本自体は僕たち若者含めて全く政治に対しての関心がない政治嫌いな若者が非常に多い中で、まずこの映画を公開した時にこれが事実に基づいてあることであるということを信じられない若者が非常に多かったです。なのでフィクションだと思って見ていて、これが本当にこういうことが日本で起きているのかっていうことが信じられない。でそこから政治に興味を持つようになったり、自分たちが日常的に見ているニュースだったり、それが正しいものなのかっていうのを調べ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若者の声を聞いて、そこは川村さんと企んだというか、一緒に作ってよかったなっていう思うところであります。
네, 일본의 젊은이들은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치를 혐오하는 젊은이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이 많이 있었고요. 픽션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봤는데 진짜라고 믿을 수 없다. 그러한 반응으로부터 영화를 본 뒤에 정치에 흥미를 갖게 되고 내가 일상적으로 보는 뉴스가 과연 진짜 옳은 내용들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여러 가지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반응을 보고 가와무라 프로듀서와 함께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일이 정말로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この映画が公開された時にびっくりしたのはですね、実は映画をほとんど見てない人、1年間にですね2回か3回しか見ない、つまり、お年寄りの方というんですか、50代60代70代の方がですねこぞって、映画館に入り、そして座れないという状況が起きました。これがだんだんですね少しずつ、若い人に広がっていったというのが大きなことだと思います。終わったらですね、実はもう映画館では考えられないんですけども、拍手が湧く、終わった後拍手が湧くという、これはもう映画を見たことのない人たちが見てきたんだということの表れだと思います。 네,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요. 1년에 영화를 한 두세 번밖에 보지 않는, 평소에 거의 영화관 찾지 않는 분들이 영화를 보러 많이 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꽤 나이가 드신 분들이셨고요. 50대, 60대, 70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슬쩍 영화관에 들어가서 앉지도 않고 영화를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젊은 분들이 이 영화를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잘 없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요. 일반적인 이런 상업영화의 영화관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박수를 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평소에 그렇게 영화관에 많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지만 너무나 감동해서 박수를 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연령대가 젊은 분이에요. 그 감독님을 포함하면 스태프들의 연령대가 주로 20, 30대 젊은 세대였을 텐데요. 영화를 만들기 이전과 이후에 그 제작진에게 굉장히 큰 마음가짐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僕自体が撮影した時は32歳で、撮影監督は30歳、照明技師も30歳で、片やプロデューサーはお父さんぐらいの世代の人たちと作ったんですけれども、僕たち作り手として日常が変わるってことは、劇的に変わるって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ただ映画がこうやって公開されていくうちに少しずつその若い人たち、もしくは作り手の人たちの感覚が変わってきてる。やっぱりこういうことを、こういう作品を、それこそ韓国映画っていう社会派の映画たくさんありますけど、そういうものを日本ではしばらくずっと作ってこなかった。それは目に見えない圧力だったりとか、作ったらまずい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そういう恐怖から多分僕たち作り手が徐々に解放されてきてるんじゃないのかなっていう一歩っていうのを感じました。 네, 제가 이 영화를 찍을 때는 32살이었고요. 촬영 감독님 30살이셨고 조명 감독님도 30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프로듀서분은 거의 아버지 뻘이 되는 분이신데요. 이렇게 함께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제작진들에게 있어서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극적인 일상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하게 되면서 조금씩 여러 가지 반응을 보면서 제작진들 우리들도 뭔가 감각이 변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영화는 사회파 영화도 많고 사회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압력도 있고 그러한 영화들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공포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영화를 일본에서 개봉을 하면서 반응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어떠한 일종의 해방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문에 미괄식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그 가짜 뉴스라던가 아니면 뭐 민간인 사찰이라던가 댓글 조작이라던가 이런 것이 뭐 비단 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아까 프로듀서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시대에 영화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今テレビとかあるいは新聞、日本のことを言いますと、いわゆるこんなことしちゃいけないかとか、こういう記事を書いちゃってまずいんじゃないかとか、あるいはこういう番組を作っては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ですね、いわゆる圧力、同調圧力という直接的に政府から来るんじゃなくて同調圧力がある時代にですね、やっぱり映画は自由であると思うんです。で映画こそやっぱり皆さんがこういうふうに選んでそして来れるわけです。したがって映画は自由であってどういう表現でもいいから映画で主張することが映画の残されたそして大切な役割だと思っています。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것을 생각하면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이러한 기사를 써도 될까? 이 방송을 만들면 굉장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언의 압력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일본에서는 그것을 동조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위기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서 사실 매스컴은 자유롭지 않은데요, 영화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야말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표를 사서 선택을 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영화는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영화를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에게 주어진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구조를 보면은 지지를 덮으려는 권력을 저항하는 저널리스트가 한 축이 있죠. 신경을 연기하는 축이 하나가 있고 반대편에서 보면은 결국은 조금 희망적이지 않은 결말이기도 한데 국가 권력이 무릎을 꿇는 내부 고발자 이야기로 영화가 읽힐 수가 있죠. 그 두 가지 입장을 아주 든든하게 팽팽하게 가져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처음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인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はい、僕がこの本をもらった時には、こういう構造にはなってませんでした。もう少しだけジャーナリスト、新聞記者の吉岡っていう人間が、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この内閣、国のインプに迫るというか、コマンドを暴こうとするっていう話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僕は、結構これはインタビューでも答えてるんですけども、新聞を取ったことのない世代で政治に対して無関心な若者でした。その時に本を読んでも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よね。その新聞記者のこの気持ちだったり、それこそフィクションのような作り物に思えた時に取材をさせてほしいと言って、新聞記者の皆さんおよび官僚の皆様に取材をたくさん申し込みました。
제가 처음에 이 영화의 각본을 받았을 때는요, 이러한 이 두 개의 축으로 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저널리스트 요시오카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그리고 내각부의 어떤 그런 비리를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젊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각본을 읽었을 때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의 기분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픽션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취재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취재 신청을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요. 기자분들께도 좀 취재를 하고 싶다라고 했고, 또 관저에 계신 분들께도 취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そこで結構調べていて分かったことが、やっぱ官僚の皆さんにも葛藤があって、自分たちが正義で思ってないことでも国を守ら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彼らの葛藤っていうものをたくさん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し、あとは国会議事堂の前に立っている警察官にインタビューをすると、デモをしている人たち、この人たちは間違ってると思いますかと聞くと、半分間違ってるけど半分間違ってないと思うと。みんないろいろ自分たちの善悪ってものに対しての折り合いがついてない状況だなって思いました。そんな中でしっかりと官僚の、内閣情報調査室の杉原という松坂桃李さん演じる役の方の感情っていうのを取材することで、この2つの対立っていうものが観客に何か作用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本を、二軸の構造に変えてきました。でこれが多分最後のラストシーンにもつながるんですけれども、僕たちのように政治に興味がなかった人間たちが何かこう変わるきっかけになればと思って、そういう構造を今回は取り入れました。 네, 그래서 제가 그 관료분들을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요, 관료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하고는 맞지 않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다는 것을 제가 취재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 서 계시는 경찰분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분께 이 앞에서 데모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반 정도는 잘못된 분도 있고 반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자기가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이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취재를 하면서 지금 이 영화 속에서 스기야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내각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관료도 있었고요. 그 관료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이 둘의 대립적인 관계를 그려내면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재를 한 뒤에 각본을 두 축으로 나뉜 그런 이축 구조로 만들었고요. 이것이 결국은 라스트 씬에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무언가 스스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 입장을 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답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치에 관심도 없고 신문도 안 읽어본 감독에게 왜 굳이 영화를 맡겼는가. 근데 이야기의 흐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맡긴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 이 점을 카오라 프로듀서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후지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을 하게 되었나요? 新聞記者とかあるいはマスコミというのはどうしてもメディアは上から目線でですね、こうであるというふうに表現していく。私は藤井さんの映画を見て非常にですね、同じ目線っていうんですかね、同一目線で表現していくという、そしてそれが非常にいわゆるスタイリッシュで表現していく。つまりこういう重苦しい、話というか政治的な話をですね、同じ目線で全く政治に今まで興味なかった人の目で見ることによって全く新しい映像ができ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直感して、お願いしたということです。 네, 사실 신문기자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글을 쓰거나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시 감독님이 이제까지 만든 영화를 보았을 때 관객과 같은 눈높이에서 영화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매우 스타일리시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겁고 또 괴로운 정치 이야기일수록 지금 세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욱더 정치에 흥미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이러한 영화를 만들게 될 때 매우 새로운 영상이 나올 거라는 직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연출을 제의하였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 전부터 되게 많이 화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캐스팅이죠. 그러니까 유시오카의 현재 캐스팅이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보신 것과 같이 결론적으로 신은경 씨가 유시오카 역할을 연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마찬가지 이유라면 마츠자카 토리상의 캐스팅도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내부 고발자 연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두 분의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2人とも知ってまして、特にシム・ウンギョンさんはすでに1年前にですね会ってて、私自身もシム・ウンギョンさんと天才的な俳優さんだなと思っていまして、ぜひとも彼女を使いたい。でこの同じね年年齢とか、あるいは知的な部分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もう本当にぴったりだなと思って、何も日本人の俳優さんには声かけずにシム・ウンギョンさんに頼んだというのが本当のことです。松坂君についてはすでに私は松坂桃李君はよく知ってまして、すでに1年ぐらい前からですね、官僚役をやんないかと、それだけです。で信じてくれまして、必ず非常にこの映画というのは同調圧力で出ち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か、こういう映画に出ると干されるんじゃないかとかいうふうな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非常に気持ちよく受けてくれて、勇気ある出演をしてくれたということです。처음부터 신은경 씨도 그렇고 마츠자카 토리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은경 씨에 관해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사실은 1년 전부터 만나서 알고 있었고 천재적인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언젠가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영화의 주인공과 연령대도 딱 맞고요. 지적인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일본의 배우에게 전혀 제의를 하지 않고 바로 신은경 씨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츠자카 토리 씨도 원래 잘 아는 사이였긴 한데요. 1년 전부터 관료 역을 꼭 맡아줘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믿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동조 압력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어서 배우들이 이러한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출연하는 데가 나중에는 그냥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츠자카 씨는 굉장히 흔쾌히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 영화에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그 용기를 내서 참여하신 분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멘붕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을 입모양으로만 처리를 해서 스키아라의 마지막 말을 우리는 또렷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략 이런 단어겠다라고 유출하실 테지만 자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명확하게 모르는 채로 끝나버리죠. 처음부터 이게 확고한 결말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입모양으로만 처리한 것에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口の形だけで表現したのはいろいろな工夫の中で出たと思いますけど、そうですね、ラストシーンは、台本では2行だけ、国会議事堂の前で対峙する2人、目が合って暗転でエンドロールだったんですけども、映画を作っていく中で松坂さん演じる杉原と一緒に最後絶対何かあ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何か吉岡新聞業に何か言う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で当日に、松坂さんと一緒に考えた言葉です。でその言葉自体に意味がすごくあるっていう、そこは観客の皆さんのが選んでいただいて結構なんですけども、あそこにその音を入れなかったっていう理由は、まさにラストカットでそういう挑発的なことをしたのは、僕たちの声が届かないっていう
そういうことを表現したかったなと思いました。でそんな中あそこでラストそういうところで終わるのはすごいこうショッキングなラストだとこうたくさん言われる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続きを作っていくのが僕たちな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挑戦としてこういうラストを選んだ気がしますが、どうでしょうか。 네, 사실은 각본에서는 라스트 씬은요 단 2줄로만 쓰여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두 사람, 눈이 마주치고 암전, 그리고 엔딩롤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스기야라가 마츠자카 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 이 스기야라가 요시오카에게 뭔가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촬영 현장에서 당일에 결정한 것이 그렇게 입으로 무언가 말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 자체는 관객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리를 굳이 넣지 않은 이유는 이 라스트 컷에서 전혀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음으로써 결국 우리의 목소리는 닿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스트를 만들었더니 라스트가 쇼킹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라스트는 이 뒤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선택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最後のシーンが大変揉めたというか、この映画に対して、出資する人たちとか、あるいは、キャストの人たち、キャストの、事務所、プロダクションの人たちとか、まあ、いろいろどうするのかというんでずっと揉めて、最後分からなくしちゃおうっていうことでというので、私はもうそれでいいというのと、それが最後は音楽がありましたけど「Where Have You Gone」っていう、これ最後まで見てほし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最後の終わって、この映画が終わった後音楽も終わり、エンドロールが終わった時に最後何か聞こえるんですね。それを本当は見てほしかったですけども、また見に行ってください。 네, 사실은 그 라스트 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의견이 매우 분분했습니다. 영화의 투자자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배우들의 소속사, 다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굉장히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결국은 뭘 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게 하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해서 저는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엔딩롤이 올라갈 때 그 마지막에 엔딩곡이 나오는데요. 그 Where Have You Gone이라는 그런 음악인데, 아까 이 GV 때문에 중간에 엔딩이 끊어져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곡이 다 나오고 나서 곡이 끝나면서 엔딩롤이 끝나면서 무언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을 꼭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못 들으셨잖아요. 언젠가 또 극장에서 보시고 그 부분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엔딩에서의 감흥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토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시면 어쨌든 새로운 감흥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러면 이게 궁금해지네요. 배우에게 현장에서 어떤 디렉션을 과연 하셨을까? 이 모양을 또박또박하게 해주세요. 혹은 뭐 애매하게 해주세요. 혹은 뭐 그걸 바라보는 요시오카는 어떤 표정을 해주세요. 이런 디렉션이 있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아니면 전적으로 배우들에게 모두 맡겨서 그냥 한 테이크 끝내버린 장면인지 궁금하네요. ラストシーンだけ。 일단 라스트 씬에 대해서. ラストシーンは、ウンギョンには彼が言った言葉は伝えなかったですね。ただ何か言った、そしてあの表情を見て吉岡ジャーナリストは絶対何か悟るんですよね。でそんな彼女がまた一歩今から戦うぞっていう表情、そういう表情でこの映画を終わらしたいんですっていうことはウンギョンに伝えました。その中でウンギョンがやったお芝居が大きく息を吸って何か伝えようとするっていう、その彼女のラストカットを僕は使っ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これはやっぱり今まで
こういう映画も作らない、政治っていうものに興味を持たなかった自分たちが、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次の章、僕たちがそのバトンを受け取るっていう思いをやりたいんですっていう、その言葉ぐらいのディレクションでしたね。네, 일단 라스트 씬에 대해서는요, 심은경 씨에게는 스기야라가 무엇을 입을 벌리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멀리 서 있는 스기야라의 표정을 보고 저널리스트인 요시오카는 분명히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깨달은 그런 반응을 해주고 지금부터 그래도 나는 싸운다라는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심은경 씨가 했던 연기가 이 라스트에 나오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전달하려고 하죠. 그것이 그녀의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를 만들지도 않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던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드리고 감격적으로 글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영화의 라스트 씬을 보면은 분명히 내 입장을 좀 어디에 둬야 하는가라는 혼돈을 느끼는 관객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바른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의 양심에 조금 맡겨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인가 하는 그 양 입장 사이에서 나의 의견을 어디에 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입장을 나서실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은 영화를 만드시면서 본인의 입장을 조금 더 어느 쪽에 두시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まあ多分その世代も違うから川村さんと僕で多分思ってることも違うと思うんですけども、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ようなことが正直映画としての狙いで、個人で僕はいいと思います。この映画は集団と個っていうものに対して思って作ってきて、この映画が終わった後にその本当のジャーナリズムって何なんだろう、その本当に報道されてる正しいって何なんだろうっていうことを、この映画が終わった後に自分が大事な人だったり友達、友人、会社の同僚、誰でもいいからそれをオープンに議論できるような映画にするっていうことが、実は個人っていうもののその発芽というか、個人というもののその芽生えっていうものを日本の、僕たちに置き換えてちょっと考えた時にはそういう思いでした。 저는 아마도 카와무라 프로듀서님과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방금 이은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딱 노리고 영화를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개인으로서 개인의 그 판단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단과 개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이고요. 저널리즘이란 과연 무엇인가, 보도되는 것은 정말로 다 옳은 것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자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개인이겠죠. 친구일 수도 있고 회사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개인의 생각에 대해서 대화를 함으로써 진정한 개인이라는 것을 딱 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日本の映画が、しあさってですかからこの新聞記者ジャーナリストが公開されるということに対して大変感無量というか、つまり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やはり、メディアがとか、あるいは政府とか、そういった動きに対して私たちはやっぱり個でどう考えるか、そして私はこれを海を越えてこのように韓国に来て個として皆さんたちにどう伝えられるか、そして個と個がどう結びつく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네, 일단 저는요, 일본 영화가 지금 이 상황에서 3일 후에 한국에서 개봉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개무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디어가 정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으로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개인 대 개인으로서 만나서 관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생각입니다. 관객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볼까요? 가장 먼저 손드신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들이 오늘 영화 보면서 사실은 정말 울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상을 짧게 얘기하면 국가를 위한 국민일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라는 일본인에게 국가는 어떤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영화를 보면 그 스키야가 근무하고 있는 그 국가, 그 다음에 요시오카가 근무하고 있는 신문사의 분위기가 좀 어두운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정부의 이 기관의 방송은 하얀색과 어두운 약간 탁한 그 컴퓨터 같은 그런 어두운 장면을 연출하시는데, 요시오카가 근무하는 공간은 어두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밝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두운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순간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장면에 그런 그 설계, 그 배경 같은 거 설계하실 때 어떤 점을 고려하셨는지 그 에피소드를 듣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新聞社っていうものは、それこそ調べれば調べるほどドキュメンタリーに撮りたいなと思ってくるんですね。見学させてもらって、新聞社の動きだったりとか、どういうふうなタイムスケジュールで生きているか、どういうものを彼らは本文として、そのポリシーとしてやってるのかって分かるんですけれども、実は今回暗いと言われてた政府の内閣情報調査室の方っていうのは、僕たちはその人たちに会うことすら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僕たちがそういう映画を作るっていうことがもし知られてしまったら、もう全部こう隠されてしまう。しかもどんな官僚の方に聞いても、内閣情報調査室っていうところには誰も入ったことがないと、わからないと。この省庁のどこにあるかもわからないっていう、そんなところをこうクランクイン直前までずっと調べてた時に、もうそこまでわからないものは、じゃあ誰もわからないのであれば、わからないものにしてしまえという思いで、その中の均一性、彼らがその均一性、情報というものを均一に情報として操作してるっていう表現にしてこうコントラストをつけていくと、その2つが混ざった時にどういうケミストリーが起きるのかなっていうのを、トライした形です。で、映画の途中で上司の神崎さんっていう方が自殺をした後から、その館長の中、すごくこうローコントラストで撮ってた世界に色が杉原っていう松坂さんに色がどんどんついてくる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しました。それは集団の中にいて、モノクロでもローコントラストでもなんていうんですか、人生はそのままそれでいいんですけれども、徐々にそこに自我っていうもの、これで本当にいいんだろうかっていう杉原を付け加えられたらどうなんだろうなっていう、そのコントラストとしてそういうものをつけました。 저희가 신문사를 조사하면 할수록 신문사라는 곳은 정말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 곳이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견학을 하게 되면서 신문사의 움직임, 타임 스케줄,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떤 폴리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각정보조사실이 영화 속에서 매우 어둡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영화를 위해서 조사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각정보조사실에 있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좀 어떻게 취재를 하고 싶다라고 그들에게는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을 숨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직접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만났던 관료분들에게 내각정보조사실은 어떤 곳이냐라고 물으면
그 어떤 사람도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심지어 건물 안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크랭크인 직전까지 이어졌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도 모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는 정보라든지 조사한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과의 어떤 대비, 콘트라스트를 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만나게 됐을 때 그 케미스트리를 좀 더 잘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 표현에 도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스기하라의 그 상사였던 칸자키 씨가 자살을 한 뒤에 굉장히 그 전까지 흑백의 로 콘트라스트였던 그런 영화의 장면이 점점 스기하라를 중심으로 조금씩 색이 입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흑백 같은 집단 속에서 우리는 그 흑백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기하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서서히 자아라는 것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 자아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스기하라에게 그 뒤부터는 조금씩 색깔을 입혀나갔습니다. 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네, 신문사 편집실에 대해 카메라 워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핸드헬드로 되게 많이 흔들리는 카메라 워크였는데 일부 씬에서는 고정된 카메라로 연출하셨어요. 어떤 의도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これはすごい素敵な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らとメディアの距離っていうものを実は最初は表現してます。なので普段人間を撮るときっていうのは適切な50ミリ、80ミリ、85ミリ、35ミリいやそのドラマっていうものを捉えるためのレンズで基本映画を撮るんですけども、ほぼ400ミリ超望遠のレンズで彼女たちの感情を狙いました。それは僕たち日本人、僕たちから見たメディアっていうものへの距離感っていうものを最初つけるためにそういう表現をして、ただこうどんどんこう内調と、新聞社のドラマが濃くなっていくにつれ、自分たちの目に真実の目っていうか観客の目線にどれだけ近づけるかっていうことで後半はそのしっかりと撮っていくっていう手法を今回は挑戦しました。 정말로 멋진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초반부에서는 우리 일반인들과 미디어와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촬영에 있어서 신경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을 촬영할 때는요, 그 15mm나 35mm, 80mm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드라마를 찍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400mm의 초망원 렌즈로 초반부의 신문사를 다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감을 두고 그들을 찍음으로써 그들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미디어와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를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내각정보조사실과 신문사의 드라마가 점점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진실에 대해서 관객들도 어느 정도 다가가게 되고 관객의 눈이 어느 정도 반영되게 되기 때문에 영화의 후반에서는 카메라를 고정하는 그런 수법을 써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또 중앙면에서 손 드신 관객분, 마스크 쓰신 관객분께 드릴까요? 영화 전 기자였어요. 저는 질문함에 대해 실패하는 영화를 봤는데 일반 관객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결말로 끝남에 대해 감독님은 연출하시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結局ですね、杉原が挑戦したんですけど失敗する結末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そういう失敗する結末を選んだ監督の意図というか考えをお伺いしました。 はい、今回多分これは台本でも要はスクープを取って世の中が変わったってそういうドラマもあったと思いますし、結構この映画で全国を回ると本当に
このラストに感動してくださる方も、ラストは勝ってほしかったですっていう方もいらっしゃって、僕的にはそんなにうまくいかないのが今の日本だなと思っていて、まず僕たちの意識が変わってない時点でそのヒロイズムはかけられないと思って、これは川村さんにそんなうまくいか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と。ただやっぱり制作委員会の人たちはやっぱりこのジャーナリストが勝つっていうラストはどうだろうっていう、そうしてくれっていう意見もあった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ジャーナリストを賛美する、ジャーナリストを褒めたたえるような映画にはしたくなかったなっていう、僕たちとなんかっていう思いがあったので、そういうことにしましたが、これははい大丈夫かな、合ってますかね。川村さんも喋っていいですよ。네, 사실은 대본 단계에서는 이 특종을 터뜨리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그런 식의 드라마에 대한 의견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만들고 일본 전국을 돌면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 뵀을 때 어떤 분들은 이 라스트에 굉장히 감동을 했다라고 하시는 반면 어떤 부분은 이겼어야지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결말을 만든 이유는요,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매우 영웅적인 결말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듀서님께도 이거는 뜻대로 아주 잘 풀리는 식으로 갈 수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현장에서도 그래도 좀 이기게 해줘라, 승리를 맛보게 해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또 최종적으로 이 저널리스트가 굉장한 것을 얻어내는 것을 표현하지 않은 이유도 저널리스트를 칭찬하고 칭찬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답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뒷줄에 계신 관객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고마워. 저는 칸자키 부녀랑 그리고 요시오카 부녀를 통해서 스기야라도 새로 태어날 딸을 위해서 큰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부녀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정치를 넘어서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스기야라가 달라지는 과정을 통해서 관객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自体も父で、今までは売れたいとか自分のことだけで何でもいいなと思って生きてきたこともあったんですけども、親になるってその個人がすごくブレる瞬間でもあるんですね。要は自分の家族のために、自分の子供のために誇れる日本になれるのかっていう時っていろんな葛藤があると思っていて、で杉原に子供が、生まれるっていう設定は最初からありました。なんか最初からそういう設定で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自分が実は一番感情移入したのはそこで、家族を奪われたら集団の一部として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国に盾をつく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か、家族より尊いものが本当にあるんだろうかっていう、それをやっぱりちゃんと僕たちこれからの子供たちにどう伝えられるんだろうっていう、実は先ほど河村さんがエンドロールの話をしたんですけども、エンドロールの一番最後にその願いを込めてこの映画を実は作ったんですね。なので杉原っていう人間のその大きな一番の葛藤っていうのは、こんな日本を、こんな社会を子供に、送らせてもいいのかっていうことを杉原の一番の葛藤に置くという意味で、やった気がします。合ってるかな大丈夫ですかね。네, 저 자신도 아버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냥 저 혼자만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산 적도 있었는데요. 부모가 되고 나면 개인이 매우 많이 흔들리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과연 내 아이가 살아가기에 자랑스러운 일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많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스기하라에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설정인데요. 제가 사실 가장 많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었던 부분도 스기하라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빼앗기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집단 속에서 집단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집단을 위해 살 수 있는가,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아까 또 프로듀서님이 말씀하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한 엔딩 노래 가장 끝에 저의 그러한 바람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스기하라를 했던 가장 큰 갈등은 아마도 이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내 아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사회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답이 원하시는 답이 됐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요.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진실이 뭘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로 깊이 기억됐으면 좋겠고, 들으지 못했던 사운드는 너무 아쉽지만 극장에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아직 개봉 전이기 때문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 특히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스포일러가 되지 않도록 좋은 소감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소감이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씩 듣고 자리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기 전에 감독님이 좀 무섭다고 관객들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다 하실 거면 뭐가 무섭다고 하시는지 어쨌든 끄기서 한 말씀 들어보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はい、皆様、本当に長い時間僕たちの話を聞いてくださって、そして何よりも映画を見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思いを込めてこうやって海を渡ってこの映画が届くっていうのは本当に僕として川村さんとしてすごい幸せなことです。そしてシム・ウンギョンさん主演として共に戦ってくれて、彼女じゃなかったらこの映画は完成しなかっただろうし、ここにも立ててないということを思うとすごい感慨深いです。これからも韓国と日本の僕たちが一緒に映画を作ったらこんな面白いもの作れるんだよっていうことをずっと後世にも伝えていけるように一生懸命映画を作り続け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その時はまたこうやって Q&A をしましょう。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신 점도 감사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영화를 봐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두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주연을 맡아주신 심은경 씨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 점에 대해서, 그리고 심은경 씨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영화는 완성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많은 분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영화를 만들고 후세에 또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영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영화를 가지고 또 왔을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 관객과의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映画は本当に化学変化が起きて、どんどんこの映画を発想し、そして、進むうちにですね、ものすごく化学変化が起き、もうびっくりするぐらいの化学変化、思ったことがこんなに化学変化が起きるのかという。で最後は音楽も含めて岩城太郎さん、殺人の追憶のですね、岩城太郎さんが音楽を作っ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も、もうこの音楽によってもうまた大きく変わ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ですね、本当にこの映画がなんか皆さんに見ていただき、韓国で大ヒットして、そしてなんか世界が変わっていく、化学変化が起きる、そういうことをものすごく期待し、そして本当に願っております。ぜひ皆さんの口コミでですね、この映画を広め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는요 굉장히 많은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던 발상이 점점 시간과 함께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었고요. 정말로 제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은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아주신 이와시로 타로 씨는 여러분도 아시는 살인의 추억의 음악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음악을 해주심으로써 이 영화는 또 한 번 새로운 변화, 많은 것을 달라진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영화를 봐주셨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봐주시고 이 영화가 데이트를 해서 세상을 많이 바꾸고 세상에 대한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막히먹는 통역으로 전달해주신 강ля중 목사님께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